프란치스코 교황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지 열흘째 되는 밤을 편안히 보냈습니다. 연방판사가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가 제기한 연방지원 동결 조치 철회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고인이 된 데이비드 오코넬 주교를 기리는 새로운 추모 정원이 모든 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가주 성바실 한인성당, 성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 성요셉 한인천주교회, 성삼 한인천주교회, 대한장의사 제공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로마의 제멜리 병원에서 양측 폐렴 치료를 받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상태에 대한 바티칸 소식통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티칸 공보실이 월요일 오전에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교황은 10번째 밤을 편안하게 보냈습니다. 공보실은 성명을 통해 밤은 무사히 지나갔으며 교황께서는 숙면과 휴식을 취하고 계십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은 로마 제멜리 병원에서 양측 폐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요일 저녁 바티칸 공보실은 교황의 상태가 여전히 위중하지만 토요일 오전 이후로 호흡 곤란과 같은 위기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교황은 혈중 헤모글로빈 수치를 올리기 위해 수혈을 받았습니다. 또한 혈소판 감소증은 안정적이지만 일부 혈액 검사에서 초기 단계의 경미한 심부전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잘 관리되고 있으며 고요량 산소 치료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공보실은 발표했습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일요일 아침 자신을 치료하고 있는 의사 및 간호사들과 함께 병원 내 아파트에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이후 교황의 건강 상태가 약간 호전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바티칸 공보실은 최신 발표를 통해 교황의 상태가 천식과 유사한 호흡곤란 증상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으며 산소 치료의 유량과 농도가 약간 감소했고 일부 검사 결과도 호전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경미한 심부전 증세는 현재 우려할 만한 상태가 아니며 의사들은 신중한 경과 관찰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저녁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자지구의 한 성당에 직접 전화를 걸어 신자들에게 영적인 위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 세계 신자들에게 자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건강 상태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판사가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가 제기한 연방지원 동결 조치 철회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주교단은 이 조치가 미국 내 난민 지원 활동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는 이번 주 초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난민 정착 및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지원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지원 중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내린 여러 행정명령 중 하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교단은 이러한 조치가 재앙적이라고 표현하며 이미 난민들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금 수천만 달러가 지급되지 않았으며 매주 수백만 달러의 추가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소송을 통해 백악관을 상대로 임시 금지 명령을 요청했으나 연방판사 트레버 맥패든은 목요일 판결에서 이를 기각했습니다. 맥패든 판사는 판결문에서 금지 명령은 매우 예외적인 구제 조치라며 원고가 승소 가능성, 회복 불가능한 피해, 공익과의 조화 등 법적 요건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주교회의의 임시 금지 명령 요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주교단은 임시 금지 명령과 함께 예비적 금지 명령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맥패든 판사는 신속한 추가 심리를 위한 일정을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주교단은 수주 전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자금 지원 동결이 국내외 여러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경고해왔습니다. 지난 1월 주교회의는 가톨릭 신자들에게 연방의회 의원들에게 연락하여 지원금 재개를 요청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주교들은 이번 중단 조치는 생명을 살리는 인도적 지원, 보건, 개발 원조를 필요로 하는 수백만 명의 형제자매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 대변인 치에코 노그치는 성명을 통해 수십 년간 미국 정부와 협력하여 약 100만 명의 난민이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가 난민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다하고
신앙 기반 및 지역사회 단체들이 계속해서 이 중요한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금을 즉각 복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지원 동결과 관련한 논란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인이 된 데이비드 오코넬 주교를 기리는 새로운 추모 정원이 모든 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지난 일요일 로스앤젤레스 남부의 성 프란체스카 사비에르 카브린이 성당에서 봉헌된 미사에서 신자들은 오코넬 주교가 생전에 가르쳤던 기도문을 적은 종이를 들고 입장했습니다. 가족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제 마음속에 오시어 저와 함께 머물러 주소서. 이러한 기도문들은 오코넬 주교가 강론과 묵상 시간에 자주 가르쳤던 것들로 여전히 신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2월 9일 일요일, 신자들로 가득 찬 낮 12시 미사에서 오코넬 주교가 남긴 유산이 다시 한번 선명하게 되새겨졌습니다. 1988년부터 2003년까지 이 성당에서 사목했던 오코넬 주교는 LA 폭동으로 황폐해진 지역사회를 회복시키기 위해 경찰, 시민운동가, 종교 지도자들과 협력하며 다리를 잇는 사목자로서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종 2년 후 이곳에서 호세 고메즈 대주교가 오코넬 주교를 기리는 새로운 추모 정원의 축복식을 집전했습니다. 본당 주임인 크리스토퍼 펠릭스 신부는 이 공간이 누구나 와서 기도하고 쉬고 묵상하며 심지어 함께 식사도 나눌 수 있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며 이 정원이 오코넬 주교가 공동체에 남긴 사랑과 치유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펠릭스 신부는 작년 여름 이곳에 부임한 후 신자들이 여전히 오코넬 주교의 갑작스러운 선종을 아파하고 있음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펠릭스 신부는 신자들에게는 아직 완전한 치유의 시간이 필요하며 이 정원이 그분을 다시 가까이 느끼고 그의 사랑을 기억하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코넬 주교와 오랜 시간을 함께한 교우들에게도 그의 빈자리는 여전히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찰스 날과 그의 아들 제이슨도 그러합니다. 오코넬 주교가 1988년 성당에 부임하자마자 그는 한 이발소를 찾았고 찰스는 그의 전담 이발사가 되었습니다. 찰스는 무려 28년 동안 그의 머리를 손질해줬으며 오코넬 주교는 자신의 친구였고 삶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제이슨은 청소년 시절 오코넬 주교가 스포츠 이야기나 농담을 주고받을 만큼 편한 사람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제이슨은 오코넬 주교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지 간에 먼저 은총을 베풀고 영적인 길을 제시해준 정말 감사한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미사에는 오코넬 주교의 후임자인 브라이언 누네스 보좌주교도 함께했습니다. 누네스 주교는 강론에서 이날 복음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감탄한 것처럼 오코넬 주교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영향력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누네스 주교는 자신이 오코넬 주교의 뒤를 잇는 사람으로서 위대한 인물과 함께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잘 알고 있으며 그의 너그러움과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미사 후에는 호세 고메즈 대주교가 정원을 축복했으며 오코넬 주교의 사진들로 장식된 추모 공간이 신자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현재 정원에는 잔디와 화단이 조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벤치와 조명, 루르드의 성모상 복제품, 그리고 맨해튼 비치의 어메리칸 마터스 성당 교우가 기증한 분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펠릭스 신부는 정원이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를 위한 공간임을 강조했습니다. 오코넬 주교는 모든 이들을 위한 분이었고 자신은 그분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이 바로 모두를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날 정원을 바라보던 신자 중 한 명이었던 킴 콜린스는 30여 년 전 성당에 우연히 들렀던 순간을 회상했습니다. 콜린스는 당시 침례교 신자였습니다. 엄격한 복장 규율에 익숙해 있었기에 콜린스는 반바지를 입은 채 성당에 들어가기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성당 안에 있던 오코넬 주교와 눈이 마주쳤고 어서 오세요. 이곳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라는 환영을 받은 순간 가톨릭으로 개종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콜린스는 오코넬 주교가 언제나 모든 일을 환영하는 분이었고 자신을 포함 모두 그분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코넬 주교의 따뜻한 환대는 지금도 신자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으며 새로운 추모 정원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미주중관구에서 면역무화 성경 공부를 개강합니다. 과목은 히브리서,
가톨릭 서간, 요한 묵시록이며 요일별로 반이 있습니다. 신청은 장명화 수산나 수녀님께 하시면 됩니다. 많은 신자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이민자 형제자매들을 지원하고 연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로스앤젤레스의 가톨릭 자선단체는 현재 이민 현황, 법률 서비스 준비 및 제공 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일련의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이 워크샵은 무료이며 이민 지원이 필요하거나 이민자 커뮤니티에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